어쩔 수 없는 거지. 자, 오늘은 5회. 자, 1번 그 세종 문제 27번이 1번 문제인데 오늘 답은 요거에 대한 답을 지금 아마 너희들이 했을 거야. 27번은 서술형 문제죠, 서술형. 빗면에서 받는 빗면에서 이제 어떤 물체들이 받는 힘에 대한 부분을 뭐 어떻게 쭉 서술하고 힘을 표시하고 막 그러면 되는 문제인데 선생님처럼 표시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뭐가 발생하냐 지금? 불러 빨리. MG 사인 세타. 그렇지, MG 사인 세타. 이거 세타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세타를 꼭 써줘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각도를 세타라고 정해. 그럼 되잖아. 왜 안 그래? 근데 분해 안 하는 아니면 게 맞지 않아요? 그게 싫은 사람들은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 MG에 대한 수평? 아니 수평이 아니라 빗면. 이렇게 써. 글 쓰기 쉽지 않은 사람들은. 굳이 나는 세타 이런 거 표시가 안 돼 있어서 난 그냥 이 MG에 대해서는 그 정석대로 쓰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MG에 대한 빗면과 평행한 방향의 분력이라고 써주십시오. 그 분력이 뭐냐면은 이 물체는 원래 중력이 있죠, 그죠? 이 중력을 이 빗면과 평행한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분해를 해서 생각을 하거든. 왜냐면 이 물체에 대한 지면은 여기 있는 이 수평면이 아니라 뭐야? 요 빗면이야, 빗면. 그래서 힘을 분해를 할 때는 바닥면을 기준으로 해서 분해를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왜냐면 얘가 이동할 수 있는 방향이 어느 방향이야? 수직한 방향으로 이동하지는 못한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이 물체에 대한 이동은 힘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될 건데, 그지? 그래. 그래서 물체에 대한 힘의 분력을 갖다가 쓸 때는 항상 물체가 이동 가능한 방향에 대해서 평행한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분해를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래서 원래는 MG는 이쪽 방향, 지구의 이제 중심 방향으로 향하는 이제 중력 방향이 있다고 한다면 이 MG를 빗면과 평행한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분해를 해가지고 이 두 힘이 빗면에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수직항력. 그렇지. 이 빗면에 대한 수직항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MG 코사인 세타인데 MG 코사인 세타로 저는 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은 빗면과 수직한 방향의 분력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N이라스가 N이라 써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솔직히 물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쓰기 귀찮아서 어떻게 쓰는 거야? MG 사인 세타, 뭐 MG 코사인 세타, 아니면 수직항력 N 이런 식으로 해서 기호로 쓰는 거잖아. 그게 싫어가지고 말하기가. 근데 문제에서 그렇게 쓰라고 그러는데. 그게 쓰라고 나와 있어? MGNSKXT. 아 그래? 근데 그래서 MG는 중력을 MG라 쓰라고 하는 거고 힘에 대한 크기를 이렇게 쓰라고 나와 있는 거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삼각비를 쓰지 말아라 이런 말은 안 써 있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냥 MG를 일본에서는 분해 안 하고 그려도 되잖아요. 근데. MG를 분해 안 하고 그려놔도 상관은 없어. 이렇게 MG를 표시를 해 놓아야지 기본적으로. 그래야 이게 표시가 되지. 그래 안 그래? 맞냐 안 맞냐? 맞잖아. 그지? 아니야? 자, 마음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꼴리는 대로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뭐 채점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기본적으로. 근데 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써도 된다고 봐. 근데 이제 뭐도 있어 여기에. 문제 문맥상 뭐도 있는 것 같아. 마찰할 게 있지, 그지? 그래서 F. 그럼 마찰이 어떻게 쓰면 돼? F는 어떻게? 마이너스 뮤 MG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표시해줘야 되는 게 일반적이지, 그지? 그래 안 그래? 맞냐 안 맞냐? 이게 이제 마찰력의 크기는 뭐 F인데 F를 굳이 표시를 한다면 이렇게 표시를 해줄 거거든. 근데 이게 만약 서술형 문제면요, 선생님 같으면은 표기할 수 있는 것대로 다 표기할 것 같습니다. 문제상에서 그냥 F라고 나와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F라고 띡 써놓고 끝날 게 아니라 F 옆에다가 F는 UMG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라도 좀 써놓을 것 같아. 이 입시 방법은 내가 똑똑하다는 것을 그 입학 사정관이나 이런 사람들 보여주는 입시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서술형이 있다고 한다면은 또는 뭔가를 갖다 표시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최대한 내가 아는 만큼 표시해 주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해. 그게 1, 2점이나 더 받는 방법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만 표시하라고 했다가 해가지고 원칙적으로 여기 이런 것만 하라 그랬잖아 이렇게 하는 건 그거 너무 고지식한 내용이고 실제로. 2번은 진짜 이거는 배운 대로 쓸 수 있는 거거든. 2번 지금까지 어떻게 썼는지 다 발표시켜 볼게. 한승이 어떻게 썼어 2번? 이 물체가 세공이 등속 직선 운동하는 이유를 서술하래. 세공은 전혀 알짜의 내용이어서. 그렇지. 알짜임이 영역수. 다음 민중이. 2번. 1번에 2번. 1번이 아니라 27번에 2번. 이거는 딱 자기가 아는 만큼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대답해봐. 내가 너 점수 매겨줄게. 이거 10점 만점에 한승이 좀 이따 점수 알려드릴게요. 다음에 민중이 너 같은 거 어떻게 얘기해? 물체의 가해자는 알짜의 내용이기 때문에 물체가 전지 또는 등속 직선 운동을 뭔 말이야? 다시 얘기해봐. 알짜임이 0이기 때문에 물체가 정지 상태에 있거나 정지 상태에 있거나 등속 직선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알짜임이 0이라서? 다음 또 누가 지원이 형을 봐. 중력 분해했을 때 수직 항력이랑 mg 코사인 세타하고 mg 사인 세타랑 마찰력이 같아서 알짜임이 0이 되므로 정제 여기 등속 운동한다. 지금 세 사람이 얘기하는데 다 똑같은 내용이지. 뭘 전으로 넣었느냐 그것만 좀 다를 뿐이지. 찬이는 너 같은 거 어떻게 알아? 공에 작용한 힘들이 빗면에 평행한 힘들과 빗면에 수직의 힘들로 분했을 때 그 두 개가 모두 평형을 이루어가지고 힘의 평형으로. 정현이 알짜임이 열점이 여기다 있어. 영주는 합력의 크기가 합력의 그냥 서우는 수직항력이랑 응. 중력을 분리했을 때 mg 코사인 세타와 같고 응. mg 사인 세타랑 마찰력 크기가 같아서 알짜임이 0이기 때문에 등속 직선 운동. 서준이는 F가 mg 사인 세타여서 알짜임이 0이 되어서 등속 운동을 한다. 10점 만점에 전부 다 5점 드릴게요. 전부 다 5점 드릴게요.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게 왜 냈을까 이거? 지금 등속 직선 운동 한다는 사실은 지금 웬만큼 선행 개념을 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알짜임이 0이라서 그런 거 누구나 다 합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맞냐 안 맞냐? 설마 이걸 알짜임이 0이라서 지금 그걸 학생들이 모를까봐 이거 냈을까 이거? 내가 선생이었으면 다른 걸 평가할 것 같거든. 아마 대부분 학생들이 그래 알짜임이 0이라서 등속 직선 운동 하는가 보다 라고 쓸 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뭔가를 더 써준 애한테 더 큰 점수를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맞지? 그래 안 그래? 그걸 찾아내란 말이야. 서술이잖아 이거. 뭐라 써있어? 이유를 서술하라 라고 돼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너희들 뭘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이유를 생각을 해줘야지. 이유를. 너희들이 방금 얘기했던 알짜임이 0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서술되어 있어? 어디에 정의되어 있어 그거? 알짜임이 0이 되면 그 물체의 운동 상태가 두 가지라고 하는 사실이 어디에 전제되어 있냐고. 왜 아무도 여기 있는 몇 명이야? 8명 중에서 단 한 명도 뉴턴 제1법칙의 관성법칙을 정의하는 놈이 아무도 없냐고. 전제다가 안 깔 거야? 앞에다가? 전제를 안 까냐? 그냥 결과만 얘기하는 거야? 이거인 차이인 거야 이게. 27번의 문제가 바로 그거입니다. 학생들은 대부분 결과만 얘기하거든요. 자신은 그렇게 안 배웠어 분명히. 근데 기억은 너희들은 아직은 서술형보다는 문제풀이 사고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야. 딱 문제풀이에 필요한 사항만 알고 있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맞잖아. 서술에는 어울리지 않아 사실은. 그래서 이 문제를 서술할 때는 뉴턴 제1법칙을 앞에다가 먼저 전제를 깔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러니까 뉴턴 제1법칙은 무슨 뭐 내가 쭉 한번 서술해 볼까 선생님이? 따라 써볼래? 어떻게 써주는지? 써볼게.
정해준 지가 30분을 지각했는데 6시 11분인데 안 된다. 이걸 치냐 어떡해. 이 정도면 오늘 빠진 안 빠지네. 7시 5분 정도 나요. 일요일에 LG도 보고 중국도 보고 밖에 자, 같은 서술이라도 나 같으면 이렇게 써놓겠어요. 이렇게. 너희들처럼 합력이 0이기 때문에 라고 써놓은 사람하고 누군가는 이렇게 써놨어. 자, 누구에게 같은 서술형 문제라고 했을 때 누구에게 더 많은 점수를 줄 수 있을까? 선생님이 물리학을 채점을 하다 보면요,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거 채점을 하다 보면 황당해. 서술하라고 돼 있거든 분명히. 근데 단답형으로 써놨어. 모의고사인데도 너희들은 그런단 말이야. 실전에서도 안 그럴 거 아니야? 실전에서도 그래. 그런 애들은 계속 그런단 말이야. 그게 마치 자기가 마치 정답을 맞히는 것처럼. 애초에 뭐 틀릴 거 각오하고 그렇게 써놨다 그런다면 말을 안 하겠는데 그렇게 써놓고 점수를 기대하고 있더란 말이지. 근데 출제자의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서술형을 채점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게 있어야 돼. 문장이란 것이 목적성에 부합을 해야 되고 원인과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야 됩니다. 합력이 0인 거 어디에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뉴턴의 일법칙에 정의되어 있어. 그래서 선생님 같으면은 지금 방금 선생님도 이렇게 생각을 해낸 건데 뭐 해답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 나름대로 정리한 거거든. 앞에다가 원인이라든지 그 이유를 정의해서 서술로 먼저 깔아놓고 그것 때문에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식으로 서술을 해주셔야 됩니다. 실제 너희들 과학을 아무리 잘해도 논문을 못 쓰면 그거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못해. 선생님은 쓰실 수 있나요? 논문을 수백 편 썼지 선생님은. 애들이랑 같이 글쓰기를 자신 있어. 단 한 문장을 한 페이지로 늘려달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늘릴 수 있어. 너희들 자소서도 마찬가지야. 너희들 나한테 아이디어만 주면 순식간에 500자 만드는 거 5분 안에 만들어. 알아? 왜? 그게 업이기 때문에. 그걸 했었거든. 10년 이상. 그러니까 나는 그거 이제 직업이니까 그렇게 한다고 치는 거고 너희들은 아직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이제 못하겠지. 나중에 뭐 그걸 통해서 돈 벌어먹고 산다 그러면 이거 한 편 써주면 막 200만 원 준다 그러면 너희들 안 하겠냐? 하겠지. 그지? 그냥 그래. 당연히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써놔라. 같은 걸 쓰더라도 그냥 한번 얘기해주고 싶었어. 어떤 애들 항상 방금도 물어봤더니 다 그렇게 썼나 보네. 그렇게 쓰지 말고 그런 식으로. 정의 개념이 중요하다. 자, 28번 봅시다. 28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구한 사람 얘기 좀 해봐라. 이 반진동 운동입니다. 28번. 그냥 읽어보기만 해. 뭐라고 썼는지 읽어줘. 잘 안 보이지? 뉴턴 제1법칙은 관성의 법칙으로 힘에 의해 물체의 운동 상태를 정해 놓았다. 어떤 물체에 가해지는 여러 힘의 합력이 0이면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
운동하는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고 정의하였을 때 문제 조건에서 언급하는 등속 직선 운동은 합력이 0일 때 가능한 운동이다. 자, 이런 식으로 딱 정의를 해놓는다고. 따라서 위 내가 좀 더 간추린 거 더 늘리려면 더 늘릴 수 있죠. 따라서 위 모식도대로 이게 모식도죠. 1번에서 물어봤잖아 지금. 모식도를 그려놓으라는 얘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응? 이 모식도대로 mg 사인 세타와 마찰력의 크기 f의 크기의 벡터 합이 0으로서 해석할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정의해 놓은 거야 선생님. 같은 문제를 하더라도. 내가 만약 학생이면은 너희들보다 좀 더 점수 높지 않겠냐? 같은 점수면. 그지? 똑같이 합력이 0이다란 말인데 앞에다가 전제를 그 원인 아니면 그렇게 정의한 이유에 대해서 서술한 사람과 아닌 사람은 분명히 점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한가형 문제면 더더욱이야. 더더욱. 이게 한가형이었다. 오케이? 자, 28번 가자. 빨리. 28번. 아, 27번 1번에서 어? 27번 1번에서 어. 마찰력에다가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로 상관없어. 써주면 더 좋지. 사실은 마이너스가 이제 사실 그 벡터의 방향에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뒷면 방향, 아랫 방향을 플러스로 넣는다면 마찰력의 크기는 마이너스로 넣는 게 일반적이지. 근데 이제 굳이 안 써도 되는 이유는 뭐냐면 모식도에는 나와 있잖아 방향이. 그지? 방향을 이 화살표로 표시해놨죠. mg 사인 세타로 써. 아니 뮤 mg 코사인 세타라고 써놨잖아. 어? 이미 방향을 써놨잖아 이렇게. 그래 안 그래? 아, 코사인 말고 사인 써서. 어? mg 사인 세타로 써도 돼요. 마찰력을? 아 이거랑 크기가 같으니까? 왜 굳이? 아니 정의에 나와 있어. 그 mg 사인 세타라고 표시하는 거는 그게 중력의 크기하고 마찰력의 빗면방의 중력의 분력이 그 마찰력이 같을 때만 가능한 경우인 거고 그거는. 원래가 이제 마찰력의 크기를 만약 문장으로서 서술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뮤 mg 코사인 세타가 맞는 거지. 그걸 mg 사인 세타라고 같다라고 퉁쳐버릴 수 있는 조건은 매우 한정적인 조건이잖아. 물론 이 문제의 조건에서만 한정해서 얘기하는 거지. 뭐 네 맘대로 해. 편리한 대로 하십시오. 상관은 없습니다. 그게 뭐 점수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고. 자, 그 다음에 28번은 선생님이 예전에도 설명을 했나? 단진동을 내가 너희들한테 다 가르쳐 줬는지 모르겠는데 키스미 지랄 그치? 아 맞습니다. 가르쳐줬죠? 영주를 왜 그렇게 쳐다봐? 키스미 하니까 왜? K 이거 내가 암기하기 쉬우라고 한 말 아니냐? 그래 안 그래? 2파이 루트 K분의 주기는 이제 그렇지 2파이 루트 K분의 M 하면서 이제 키스미 하면서 에우라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래? 지랄을 이게 이제 이분의 반진동하는 물체의 주기를 구하는 공식이었지. 주기를.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 주기 공식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2016 학년도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단진동이 시험 문제 나왔어. 선생님이 단진동이 절대 연결 시험에 안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네, 안 나온다고 그랬죠. 하지만은 그거는 최근 경향이고 2016년도에 나왔다니까. 이때 시대상하고 지금의 시대상하고 좀 달라. 지금 한 10년 전이잖아 이거. 그치? 그래. 10년 전이면은 글쎄 나는 2016년도 하면 최근인 것 같은데 너희들 입장에서 10년 전이면 아주 과거의 일일 거야. 그치? 그렇습니다. 실제로 너희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그때 당시는 경시형 문제들이 주를 이루던 시대였기 때문에 대구가 특히 경시형 문제, 서울하고 경기형을 좀 따라하던 시기였거든요 이때가. 지금은 이제 통합형으로서 묶였지만 아직 그때 안 묶였어요 당시는 이때는. 이때 아직 안 묶였을 때예요. 안 묶였을 때고 그때 이 대구 이쪽 애들이 그 경시형 문제들을 좀 주로 낼 때에 그때 시대적인 배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단진동을 이렇게 대놓고 문제로 좀 내놨던 것 같은데 다행스러운 건 그렇게 어렵게 내진 않았다는 거. 공식만 알면 다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네. 근데 이제 그 조건을 알려면은 용수철이 지금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단순히 그냥 한쪽에만 물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그때 용철 상수는 K야. 그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이게 양쪽에 둘 다 연결해 버리면 이게 어떤 효과를 내겠느냐 이게 지금 관건인 거예요. 각각 KK라고 한다면 이렇게 연결됐을 때는 아까하고는 얼마만큼의 용철 상수의 차이가 날까?
이거 몇 K 효과가 나요? 이거 배웠잖아. 양쪽에 이렇게 묶여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영철 상수가 얼마의 크기로 변한다고 했냐. 예를 들어서 얘가 이쪽을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졌다고 가정을 해보자.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진동을 할 거니까. 그렇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어느 쪽으로 힘을 줘? 그냥 저쪽. 이쪽 방향으로 힘을 주지, 그지? 그냥 그 밀어내버리고. 저쪽입니다. 그렇지. 얘도 역시 늘어났으니까 이번에는 이쪽으로 잡아 당겨 주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2배 탄성력이 발생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용철 상수가 2K 효과를 냅니다. 2K. 아, K가 그 용수철의 병렬 연결하고 똑같은 효과를 내게 되는 거야 이게. 아, 배웠죠 이런 거. 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어. 단진동의 중위는 가가 나의 2배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가의 진동수야. 그지? 절대 그냥 그렇지 그래. 않습니다. 근데 루트 200입니다. 네. 루트 2배입니다. 나 같은 경우는 T 나라고 할게요. T 프라임이라고 할까요? T 프라임은 2파이의 루트 2K분의 M 이거잖아. 그지? 그냥 그래. 2K M인데 이게 몇 배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가가 나의 몇 배냐고 그랬으니까 가를 요거로 나눠버린 거잖아. 그지? 그냥 그래. 맞냐 맞냐? 루트 2배 알겠지? 2배가 아니라 니은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에 대한 위치 에너지의 최대값은 나가 가의 2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계산해보자. 니은 거 같은 경우 가 같은 경우는 이 가라고 해볼게. 용수철에 저장된 에너지는 2분의 1 KA의 제곱. 그치? 그래 안 그래? 근데 나 같은 경우는 2분의 1에 2K에 얘도 A만큼 늘렸다는 걸 가정하는 거니까 A의 제곱. 이게 지금 몇 배냐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 그냥 몇 배? 2배. 그지? 네. 그 니은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디귿. 평행점을 지날 때 세구설의 운동 에너지는 나다가의 몇 배냐라고 되는데 평행점을 말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단진동 운동하는 것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때 이 중심에서를 갖다가 얘기하는 건데 이때는 속도가 어떻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최대한 가장 빠른 속도를 가실 때가 평형점, 단진동의 중심을 지날 때다라고 아마 예전에 이론적으로 배웠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방금 비교했던 여기서 각각의 용수철에서 발생될 수 있는 최대의 그 탄성 에너지가 모두 뭐로 전환된다는 얘기예요. 운동 에너지 전환될 수 있다는 얘기죠. 아까 나가 2배라고 그랬으니까 운동 에너지도 몇 배? 2배가 될 수밖에 없다. 답은 그래서 니은, 디귿 이게 찾으시면 됩니다. 네. 어렵지 않죠? 이 정도는 풀 수 있지 않나? 얼마든지. 자, 이번에는 29번. 이거는 그냥 이거 많이 했던 거 아니에요? 많이 했던 거예요. 이거 넘어갈까요 그냥? 답만 알려주세요. 답은 0.5kg 나와. 맞았다. 0.5kg. 아마 CM 델타 T로 푸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냥 그래. 근데 여기서 지금 고려해야 될 거는 이게 융해열이 300kg, 아니 300kg 줄인가 이게 있기 때문에 그거 좀 고려를 해줘야 되죠. 민중이가 설명해줘. 어떻게 해줘? 괜찮습니다. 괜찮아? 네. 영준은 이거 설명해줘. 어떻게 해줘? 너희들 과거에서 이거 안 배웠을 거 아니야 이거. 영재고 애들 이거 되게 많이 했거든. 화학에서도 많이 하고. 그래서 얘네들은 좀 약간 식상한데 이 문제가 민중이나 영준은 지금 과거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소할 수도 있어요. 생소하면 지금 설명해 드리고요. 필요 없으면 넘어가고요. 빨리 얘기해. 괜찮으니까 남들 눈치 봐. 뭐 눈치 보지 마. 절대. 오늘 시간 충분하니까. 융해열이 융해에 필요한 열에 그렇지. 융해에 필요한. 그러니까 얘네들은 융해열만큼을 먼저 흡수를 해야 그제서야 상태 변화할 수 있어. 그냥 시계 더한 게 하나 더. 그렇지. 그냥 더 이렇게 융해열만 더 넣어주면 돼. 이거. 답이 뭐야? 답은 0.5kg이야. 넘어가? 30번 해보자. 30번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이 문제는 이것도 배운 만큼 보고 배운 만큼 보여. 배운 만큼. 자, 30번 이거 딱 배운 만큼 보입니다. 이거.
선생님 근데 지금 하는 게 파이널이에요? 응? 지금 하는 게 파이널이에요? 아니 전혀. 이 책이 기출형이야. 파이널이라고 써있는데 어? 파이널 때는 그럼 뭐예요? 파이널 때는 너희들 매일같이 시험이야 그냥. 아. 그냥 수업 시간 자체가 그냥 매일같이 시험 본다고 생각하고 수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시험 40분 보고 나머지 시간은 채점하고 풀이하고 점수 계속 체크해가지고 너희들 경향성을 쭉 보는 거죠. 물리에 대한 어떤 감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씩 점점 좀 높아지고 있는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인지 그러다가 물리 점수가 너무 안 나오는 친구들은 이제 물리 선생님한테 쿠사리 좀 먹겠죠. 선생님 근데 그 파이널 때는 그 지원 학교별로 많이 바뀌어요. 네 맞습니다. 그때는 서울 경기는 여기 서울은 서울반은 없잖아요. 여기는 없을 것 같아. 경기반, 한가영반, 서울은 없어요. 대전반. 서울은 없어요. 사실 우리 교육이 서울하고는 조금 거리가 좀 있어. 서울형하고. 우리는 서울은 이제 대치가 서야 그렇지. 대치동에 전문 서울반이 있습니다. 원래가. 아니면 목동에도 서울반이 있긴 한데 어쨌든 왜냐면 너무 소수야. 서울 지원하는 애들이 실제로 보면. 그리고 또 이상한 거 다 해야 돼. 막 국어도 해야 되고요. 막 이상한 거 막 해야 돼. 영재성 판별검사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고요. 막 예. 여러 가지를 막 다 해. 영어도 하고 막 전산 전산 뭐지? 컴퓨터 있잖아, 그지? 그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잡다스러운 것들이 좀 많아. 그래서 수학과학에 올인을 못해요. 그 반은 이것 조금씩 막 해줘야 돼. 그래서 서울만 서울만 이렇게 지원하려고 하는 애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는데 이게 각 센터별로 진행하면 목동 같은 경우는 많은데 여기는 별로 없어. 여기는 서울 지원하려는 사람 있냐? 딱 한 번밖에 지원을 못하는데 나 서울 하고 싶다. 없냐? 민중이는 서울 하고 싶냐? 아니. 안 하고 싶지, 그지? 별로 안 하고 싶을 거야. 왜냐면 서울 쪽은 서울만 준비하는 반이 따로 전문적으로 있기 때문에 걔네들하고 경쟁을 해야 돼서 조금 좀 불리해요. 우리는 경기하고 한과영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기하고 한과영 쪽. 그러다 보니까 대전에도 강하고 통합형에도 강하고 그러죠. 왜? 네, 작년 경기 55명 썼다고 하는데 네. 어느 분들이 경기 쓴 거예요? 이센이랑 경기는 G에 A랑 쓰겠지. 그거는 사실은 2학년 쓰고. 선생님들의 추천에 의해서 GRS 시스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보는 시험이라든지 이런 게 그냥 뻘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동기부여가 아니라 다 남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체크가 되냐면 너희들이 평가를 통해서 맞은 문제가 경기형에 가까운 문제들인지 아니면 통합형에 가까운 문제들인지 한가형에 가까운 문제들인지 다 분석이 됩니다. 너희들이 맞은 문제의 경향에 따라서 어느 학교 문제에 강한 놈이다 약한 놈이다가 딱 나와버려 데이터상으로. 맞은 게 없으면 어떡하나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근데요. 근데 모의고사를 12번 이상 보고 기출 모의고사에 무슨 모의고사에 많이 보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좀 쌓이면 신뢰성이 있어, 꽤나. 지금은 별로지. 주태는 안 들어가죠. 들어가죠. 네, 저 주태 점수 들어가면 뭐 전체 꼴릴 수도 있는데. 주태 점수 다 포함해가지고 하는데 주태 점수는 그냥 점수만 포함이 되고 문제 유형에 대한 분석은 안 들어가는 거지. 어찌됐든 간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경기행에 어울릴 것 같다. 저기 세종 인천 쪽이 좀 더 나을 것 같다. 대구 쪽이 좀 만만하다.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이 나올 겁니다. 너희들 너희들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다 추천해 줄 거예요. 그러면 그 추천서를 보고서 내가 결정하면 돼, 최종적으로. 나는 막 선생님들이 다 막 인천 쓰래. 근데 저는 싫습니다. 저는 무조건 경기 씁니다. 안 말려요. 경기 써도 됩니다.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우리 센터 입장에서는 합격률을 높여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합격률 높이는 게 우리 센터의 목표란 말이야.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합격을 해주면 좋은 방향으로 이제 추천을 해준 건데 합격의 비율이 높은 쪽으로. 근데 그걸 거스른다는 얘기는 합격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판단을 해야지. 선생님들은 어쩔 수 없어요. 데이터 보고서 이렇게 얘기 못합니다. 너희들 뭐 평소에 어떻게 수업을 하든 그건 신경 쓰지 않아. 데이터가 그러면 그런 거야. 오케이?
근데 55명이 경기를 썼다고? 여기서? 2학년까지 합쳐서 55명이? 1차를 통과한 게 55명이래요. 작년. 아니 1차를 통과하는 거야 뭐 당연히 다 통과하는 건데 경기를 55명 있었다고? 2학년 애들은 보통 다 경기 아니 우리가 전원이 전체 인원이 50몇 명밖에 안 되는데 근데 야. 50몇 명이 경기를 썼다고? 2학년 더 2학년 애들은 그냥 다 경기 써서 보통 2학년 몇 명 있었는데? 2학년 KM 하는 애들 다 썼어 그냥 쓸데없이? 보통 거의 다 쓰지 않아. 그냥 막 써보는 거야? 막 합격할지 안 할지도 모르면서? 저도 그냥 진짜 생각을 많이 해보려고 갔잖아요. 그래요. 진짜 되게 많이 갔잖아요, 지난번에. 되게 많이 갔다고? 작년에 2학년 8명인가 갔을 텐데. 거의 믿져야 본전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그럼 밑에 본전으로 지원하는가 보다 야 근데 어쨌든 되게 똑똑하네 8명에 원래 잘 안 되거든 2학년이 근데 걔네들은 그 다 S지만 그 아니 S지만 어디는 S지만 없냐 다 S지지 근데 되게 특이하네 되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2학년 때 가는 애들은 대부분 수학으로 가는 거예요 수학이 잘 돼 있는 애들이 지금 가는 건데 수학에 대한 그 부분이 굉장히 우수했나 보네 우리 잘 안 뽑아줘 2학년들은 합격률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어떤 년에는 아예 하나도 없을 때도 있고요 그 평촌 같은 경우도 막 100명, 110명씩 막 지원하잖아 그런데 그때도 경기 같은 경우 한두 명? 될까 말까야 진짜 여기서 8명이 됐다는 얘기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아주 특이한 케이스 8명이 된 거는 서울도 아마- 한 명 됐어요. 어? 서울 2학년 서울 한 명. 아니 그러니까 뭐 한 명 그렇게 가끔씩 하나씩 있긴 한데 그 수학 막 KMO에서 엄청 잘하는 애들 막 그런 경우는 들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애들 매우 소수잖아 극소수잖아 근데 8명은 좀 이례적인 내용이긴 합니다 그런 한 센터에서 8명 이제 30번 갑시다 이거 이 문제는 내가 왜 아까 배운 만큼 보인다라고 그랬냐면 이건 분석을 못하는 사람 없을 거야 그지? 그래 안 그래? 맞지? 이거 지금 얘가 1kg고요 얘가 3kg니까 당연히 얘는 어떻게 돼? 올라가고 얘는 내려가겠지 그지? 얼마만큼 높이에 있었었냐면 처음에 10m 위에 높이 있었으니까 5m 내려가고 5m 올라가는 상황이야 근데 이제 올라가는 상황인데 가속도의 크기가 있을 거 아니야 왜냐면은 두 물체의 합력의 크기가 얼마야 지금 20N이지 20N 그지? 그래 안 그래? 얘가 30N이긴 하지만 얘가 이쪽 방향을 10N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두 물체에 대한 R자임의 크기는 20N 근데 두 물체의 질량의 크기는 총 4kg 그렇기 때문에 가속도의 크기는 5m/s의 제곱이야 그지? 그래 안 그래? 얘네들은 이렇게 쭉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단순히 등속으로 위로 올라가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가속 운동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이거는 누구나 다 그래서 그 뭐시기지? 다 이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1번 문제는 바로 풉니다. 두 물체가 같은 높이에 도달할 때 속도가 얼마냐라고 되어 있는데 속도 구하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 에너지로 구해도 되고, 그치? 그래 안 그래? 가속도를 알고 있으니까 뭐로 구해도 돼? EAS로 구해도 돼. 5m를 가는데 속도 얼마겠느냐,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구하는 방법은 뭐 에너지 보존을 할 사람은 얘 지금 낮아졌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낮아진 위치 에너지만큼 두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얘는 또 위치 에너지가 올라갔으니까 그 방정식으로 세우면 그냥 써줘. 3kg 곱하기 10m/s의 제곱 곱하기 5m와 같은 것만 쭉 찾으면 돼. 와, 딱 빨리도 온다. 들어와 빨리. 와. 왜 이랬어? 50분 지금 레전드 아니노. 변명을 왜 드렸다고? 빨리 들어 앉아. 변명이 뭔데? 아니 그래 고생했어. 와이니 이렇게 빨리 하냐? 와이니 왜 1시간밖에 안 늦었어? 밥 먹고 왔다고? 아니 혼자 먹을래? 아 그래 다 했어. 자, 요거와 같으면 되기 때문에 맞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왜냐면요, 얘 위치 에너지에 감소된 에너지는 두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이 물체가 또 올라가잖아, 5m. 1kg짜리의 역학적 에너지 아니 그 위치 에너지의 증가량과 합이 같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그냥 볼 것도 없습니다. 5루트2 m/s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냥 간단하게 에너지로만 해도 되고 아니면 방금처럼 EAS로 해도 똑같은 값이 나와요. 근데 2번이 문제야. 각 물체별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래.
이번에 문제점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요. 언제까지가 안 나와 있어요. 언제까지가. 언제까지가 안 나왔다고 지금 이거. 그렇습니다. 근데 이 물체 운동 상태를 언제까지가 안 나와 있다면 대체 어디까지 분석을 할 것이냐가 관건이야. 이 문제는. 맞냐 안 맞냐? 맞습니다. 민중아. 아마 대부분 학생들이 이 그래프를 그려보라 그러면 어떻게 그릴 거냐면 방금처럼 우리 가속도를 구했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두 물체에 대한 그래프를 각각 그려보라 그랬으니까 하나씩 나눠서 좀 그려보면 너무 크게 그렸나? 요 위에 거 지울게. 시간과 속도에 관련된 그래프로 그려야 그랬으니까 지금 이 물체는 분석을 해보면요. 일단 첫 번째 B가 일단 10m를 다 내려오겠지. 그지? 그래 안 그래? 누구부터 그릴까? 이거 B부터 할까? A부터 그릴까? B부터 A부터 그릴까요? 그냥 순서대로 VA라고 하고요. VB라고 해서 A부터 한번 그려봅시다. 어쨌든 운동 상태를 보면 얘 10m 다 내려오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예 맞냐 안 맞냐? 맞습니다. 각 물체는 지금 이거 딱 중간에 만날 때까지 하는 거 아니잖아 지금. 그냥 이 물체들의 운동을 시간에 따라서 이제 분석을 해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B가 지금 여기 있는 전체 10m라고 하는 이 높이를 갖다가 모두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를 계산을 해봐야지 일단은. 네. 그럼 몇 초야? 2초 어떻게 구하면 돼? 2분의 10m는 2분의 1 AT의 제곱으로 해주면 되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첫 번째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는 10m는 2분의 1 AT의 제곱. 근데 아까 A가 5m/s 제곱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시간 T는 2초가 걸려.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 다 내려오는데 2초니까 A도 2초 동안 어떻게 될 거야? 2초 동안 어떻게 될 거야? 똑같이 올라가겠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럼 2초 동안 올라가면은 그때 속도가 얼마야? 2초 동안 올라가면 그때 속도가 얼마냐고. 왜 얘기를 안 해? 빨리빨리 얘기해. 10이잖아. 5m/s.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그려주면 돼. 여기가 2초고 여기가 1초고 그러면 여기 이때 속도가 10m/s고. 자 여기까지 해석하면 되냐?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대부분 여기까지 할 텐데. 정해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아, 언제까지인지 몰라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할 수도 있으니까. 학생들 보면 다 둘 다 똑같아. 얘 같은 경우는 지금 A 같은 경우는 올라가지, 그지? 네. 올라가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될 것 같아,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럼 B는요? 내려가지, 그지? 그러면 올라가는 것을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해놨으면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려줘야 돼? 내려가기 그래야 내려가게 그려줘야 돼. 똑같이 2초 동안에. 이렇게 쭉 내려가는 식으로 해서 그려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딱 그리면 맞는 건가? 여기서 정지랑 뭔가 A가 더 올라가. 이거 여기까지 해놓으면 10점 만점에 5점 맞을 것 같아 나는. 이거. 왜냐면 대부분 학생들이 얘가 더 이상 아래까지 내려오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테니까 라고 생각할 테니까. 저기 어. 높이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뭐라고요? 저기 같은 높이에서 멈추진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높이에서 멈춘 게 아니라 얘는 10m로 올라간 상황이야. 그지? 얘는 10m를 내려간 상황이야. 이제 밑에 바닥에 다 왔어. 그래 안 그래? 진짜 재밌어. 그럼 여기서 끝일까? 일단 또 라는 A가 겁니다. 내려가잖아요. 아닌가? A가 올라갈 것 같아. A가 내려가잖아. A가 아니 B가 이렇게 하세요. 통하고 관성되고 관성. 얘가 지금 아직 얘는 지금 여기서 어떤 상태가 됐어? 정지. 바닥에 부딪혔지, 그지? 예. 얘는 일단 B는 여기서 충돌을 일어나. 충돌.
그리고 A는 여기서 아직 10m/s의 속도를 가지고 있어 지금. 이거 그냥은 안 멈춰. 10m/s. 맞잖아. 2초 이후에도 더 그릴 수 있는 그래프가 있어 지금. 맞냐 안 맞냐?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딱 보이는 만큼만 딱 그릴 수 있는 자기 능력만큼만 딱 그린다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그거인 거야.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0m/s야 지금. 그지? 그냥 그래. 근데 얘가 바닥에 충돌해버렸기 때문에 얘는 이제부터 텐션 안 받아. 그지? 그냥 그래. 예. 어떻게 돼? 바로 올라가면서 이 속도가 뭐에 대한 마이너스 G로 가속 상태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지? 그냥 그래. 예. 그러니까 즉 10m/s가 지금 가속도라고 가정, 중력 가속도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몇 초 만에 속도가 0이 돼버려? 1초 만에.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가 이제 2초, 3초, 여기가 3초라고 가정하면 3초까지 쭉 그려줘야 돼. 이렇게. 여기서 3초까지 쭉 그려줘. 3초까지 그려줬으면 끝날까? 아니요. 더 그릴 수 있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왜냐면 얘는 3초 동안 좀 더 올라갔어 지금. 그지? 얼마만큼 올라갔냐라고 한다면 이 면적만큼 올라갔겠지. 예. 그지? 지금 여기가 이 10인데 요거는 5m니까 15m 올라갔겠지, 그지? 맞냐 안 맞냐?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떻게 될 거야? 다시 낙하합니다. 다시 아마 낙하할 거야. 낙하할 때 얼마만큼 낙하할 거냐면 여기 이 상황에서 5m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5m만큼 내려옵니다. 맞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5m만큼 내려오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5m잖아 지금. 이 가속도 그대로 밑에까지 그려줘야 돼. 언제까지? 4초까지. 왜냐면 대칭성이니까. 이해되냐 안 되냐 이거? 된다고? 된다면 천만다행이고. 중력장 운동은 대칭이잖아. 지금 여기서도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 거라고 지금 다시. 맞냐 안 맞냐? 지금 여기까지가 딱 1초 동안에 여기까지 올라올 거란 말이야. 그리고 다시 5m 내려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때까지는 같은 가속도를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기울기가 같아야 돼. 오케이? 이 기울기가 지금 얼마여야 돼? 10이어야 돼. 10. 마이너스 10. 그지? 그래서 같은 기울기로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야. 언제까지? 5m가 될 때까지. 이게 4초야. 그러면 갔다가 다시 왔지. 그지? 여기까지 다시 왔잖아. 맞잖아. 아직 속도가 얼마야? 10이야 10. 여기 다시 내려왔을 때는 무슨 말인지 아냐 이거? 대칭성이잖아. 올라갈 때 이때 10이었으니까 내려올 때도 10이어야 돼. 그래서 여기가 얼마야 돼? 여기가? 마이너스 10이어야 돼. 마이너스 10 여기가. 예. 그럼 이게 끝이야? 아니요. 아니지. 이때 충돌을 일어나버려. 충돌. 누구랑? 줄이. 누구랑? 얘랑. 자, 얘는 내려와서 탁 멈췄어. 근데 얘는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탱 잡아 당겨준단 말이야. 네. 이거 뭐야? 뭐하고 똑같아? 충돌하고 똑같아. 하나의 물체가 되고 완전 비탄성 충돌하고 똑같다고. 줄 때문에 탱 튕겨버려. 그때 속도 얼마냔 말이야. 그때 속도 이제 그때는 뭘로 계산해줘야 돼? 운동량 보존으로 계산해주면 되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즉 1kg짜리 곱하기 10m/s가 지금 아래로 지금 내려가고 있을 때야. 이거는 4kg의 속도가 얼마냐 V 요걸로 이제 계산해줘야 되는 거고. 이제 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로 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러면은 그때 요 V의 속도가 얼마냐면 2.5m/s가 됩니다. 얘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줄 때문에 탱 한번 한 다음에 이쪽으로 2.5를 간단 말이야. 아래쪽으로. 그래서 속도가 여기서 얼마로 줄어버려? 2.5가 돼. 2.5. 여기가 2.5야. 알겠지? 여기가 마이너스 2.5가 된다. 그리고 2.5가 되면서 다시 가속도가 얼마가 돼? 5m/s의 제곱이 돼. 다시 가속도가. 맞잖아. 다시 두 물체가 하나가 되면 다시 가속도가 5m/s의 제곱이 된다니까. 그래서 처음 2.5에서 0이 될 때까지 몇 초 걸려? 0.5초 걸리고, 그지? 그래 안 그래?
여기 만약 5초까지 내가 우리가 시간을 계산한다 그러면 5초까지가 된다면 5초까지 다시 속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야. 이때 속도는 다시 2.5야.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나는 이렇게 분석했어. 해답지랑 달라. 난 이렇게 될 것 같아서. 해답지는 어디까지 썼나요? 해답지는 여기까지. 2초까지만. 허허. 그러니까 선생도 같은 선생이지만 분석하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 2.5에서도 계속 더 갈 수 있죠. 5초 이후로도. 영이 수렴하는 점점 작아지는 식으로 이렇게 그렇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일단 5초까지만 분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B는 조금 분석이 다릅니다. 4초까지는 바닥에 있었어요. 바닥에 내려와서 얘가 만약 바닥에 내려와서 다시 탄성 충돌을 한다. 그래버리면 또 이게 얘기가 다르긴 하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이제 탄성 충돌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바닥에 내려와서 그지? 멈춰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는 4초까지는 그냥 쭉 일자로 그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쭉. 근데 4초 이후로 갑자기 얼마가 됐어? 속도가 두 물체가 아까 이 충돌하면서 2.5가 된다 그랬지. 그지? 줄에 의해서. 예. 그래서 2.5. 여기가 2.5야. 2.5고 여기서부터 다시 속도가 줄어들어서 5초까지 여기가 이제 5초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5m/s 될 때까지 여기서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형태의 속도를 갖게 될 겁니다. 이거랑 반대 방향. 그래서 요거는 30번은 이렇게까지 해주면 좋지 않을까? 네, 개인적인 생각인데 할 수 있는 데까지 분석을 해놓는 게 맞을 것 같긴 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너희들이 봤을 때 어떨 거 아니야? 맞습니다. 2점까지 분석을 해놓은 친구가 한 명 있었고요. 어떤 친구는 5초까지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은 두 사람이 있어. 너희 찬이 누구한테 점수 더 많이 줄래? 더 많이 하는 사람. 만약 오류가 없다면 5초까지 분석을 해놓은 사람들에게 추가 점수를 안 줄 수가 없어. 그치? 그래 안 그래?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이 문제를 냈는지 난 잘 모르겠어. 근데 분명한 거는 이 사람도 출제자도 여기까지 그려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야. 그치? 문제를 낼 때. 뭐 여기까지 그릴 수 있겠지. 뭐 애들이니까. 근데 어떤 애가 여기뿐만이 아니라 3초, 4초, 5초까지 충돌한 이후에서도 그 다음에 두 물체가 막 하나로 해서 떨어진 이후에서까지 막 분석을 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놨다고 가정을 하면 이거 얘기가 다르죠. 이렇게 되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이 평가 자체가 점수를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선택이야. 아 싫어요. 설마 이렇게까지 분석하는 애들이 있겠어요? 라고 하면은 그지? 그래 안 그래? 아마 여기 4초까지만 분석을 해도 되지 않을까? 4초까지만 아닌가? 차나? 있을 것 같아요. 그지? 4초까지는 할 수 있잖아 여기까지. 근데 이 이후에 요거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잘난 체한 거다. 뭐도 느낌? 그지? 그래 안 그래? 아마 출제자는 여기까지 바라보고 낸 건 아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 그렇습니다. 자 다음 31번. 31번은 이건 난 계산 문제인 줄 알고 좀 긴장했거든요. 근데 이 31번은 계산 문제가 아니더라고. 이거 뭐 볼 것도 없다. 이거 빨리 한번 봐봐라 이거. 서우야, 그래 빨리 그려라. 빨리. 응? 빨리. 그래프 좀 그려놓으세요. 이거 왜 수치 안 적어놔? 아 이거 또 나중에 또 집어넣은 거 아니야 또? 여기 적어놔. 근데 이거 그리고 그 선배 이거 어디 들어가는 거야? 응? 이거 어디 들어가는 거야? 융해요. 그러니까 이제 얼음이 다 녹으려면 이 융해열이 있어야 돼. 이게 이제 그 상태 변화를 하기 위해 필요한 열이거든. 요거만큼을 공급 받아야만 비로소 이제 상태 변화를 막 하기 시작하거든.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거든. 밴드 없다고 했어. 어디 쓰는지 말했는지 이 정도로 한 시간을 적어. 그래. 그럼 아까 물어봤어야지. 짜샤.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라 그랬잖아. 아까 내가 눈치 보지 말고. 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적어줘. 여기 있는 거 적어라.
맞지? 지금 바지 소프할 것 같아. 아 그래? 빨리 적어놔 빨리. 아, 네. 선생님이 다 줘. 이 영상 오늘 올리시면 안 돼요. 영상 뭐 오늘 올리시면 안 돼요. 포기? 저기를 하냐? 자습 시간에 보면 근데 이제 카페에서 가입도 안 한 거 아니야? 뭐 말당이지 어제 말한 야 현재가 자습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과학 영상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너 같은 놈만 있으면 솔직히 선생님이 안 찍어도 되지. 어. 현준이 같은 애도 있으니까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아직 10월에 빠진 거 아직 안 봤습니다 영상. 에이 그 10월에 결석한 거 안 봤어. 그거는 아마 못 볼 걸 지금. 네. 아마 서지 선생님이 다 막아놨을 거야. 제가 옛날 영상. 그 시간이 지나면 막아버린다던데요. 근데 왜 막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 안전반응 그 위험한 너희들이 모든 애들 보게 해준 거지. 응. 그냥 우리가 본다니까. 너희들이 그런 나태한 마음을 가질까봐 그렇게 하는 거 같아. 그냥 영상 올려놓을 때마다 이제 유튜브 계정 그 시청만 해놓고 시청 기록에서 찾아서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돼. 너무 귀찮은데. 선생님 유튜브 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 들어와서 알겠습니다. 올려놓고 보면 되잖아. 근데 쌤 현재 저 서선준 쌤 그 야 선생님도 유튜버야. 가면 선생님 영상 한 아니었나? 수백 개 올라가 있어. 박진호였나? 박진우. 박진호 누구 신고했다는 서선준 쌤 신고했다. 왜 신고를 해? 욕설과 폭력적인 그런 걸로 신고했대요. 유튜브 거를 아무튼 그 선생님도 박지원 본의 아니게 씨가 유튜버가 됐는데 아무튼 영상이 보니까 뭐 추천 뭐 9개인가 돼 있고 뭐 그러긴 하더라고. 지금까지 뭐 제가 구독과 좋아요 눌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본 사람들은 반드시 구독까지는 아니어도 추천을 한 번씩 해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추천 누르고 가겠습니다. 31번에 1번은요 볼 것도 없습니다. A가 제일 작죠? A로 당연합니다. 있을 때가 그 당연한 거 아니냐? 그지? 누가 봐도 이게 네. 왜냐면 그 속력의 크기를 비교하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 물체가 계속 힘을 받는 상태인 거잖아, 그지? 당연히 그 2로 가면 갈수록 수평 분력의 크기가 얼마든지 말든지 간에 어찌됐든 간에 수평 방향에 대한 힘을 계속 받는 거기 때문에 A가 제일 작고요, E가 제일 큽니다. A, B, C, D, E 순서예요. 속력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속력이지 속력. 그 다음에 2번은 A가 지면에 닿기 직전 감소한 위치 에너지 양을 무시 이런 걸 내놨는지 몰라. 볼 것도 없어. 80줄이지 뭐. 당연한 겁니다. MGH로 계산하면 되지. 역시 그치? 광주. 네, 80줄. 그 다음에 3번은 물체 A의 감소된 위치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로 전환되었는지 서술을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감소된 위치 에너지만큼 A, B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건 맞을 겁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이걸 설명을 해놓으라는 건가 지금? 난 좀 의문이긴 한데 만약 선생님이라면 좀 더 구체적으로 쓸 거다. 나 같으면. 왜냐면 이게 상대평가라 그랬잖아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B의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고 A, B의 운동 에너지로 증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로 묘사하긴 할 거야. 그치? 그래 안 그래? 근데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서술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같으면. 물체를 갖다가 이렇게 나 같으면 이제 모습도를 그리는 거지. 물체가 있다고 한다면 줄이 이렇게 잡아 당기게 되는 상황으로 묘사를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때 이쪽 방향에 대한 텐션이 있다고 한다면 이 물체에 대한 그 뭐죠? 이 텐션에 대한 분력이 뭐 얼마냐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모델만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아까 제일 이거 10N 아니냐, 그지? 이거 텐션이 지금 10N이라고 한다면, 예. 그때 이게 8이란 얘기잖아. 이게 8m란 얘기는 이게 14m란 얘기고요. 여기 있는 요런 게 약 11.5m, 약 11.5의 이제 이런 길이의 달성비를 갖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14를 갖다가 텐션의 크기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때 이 14에 대한 11.5에 해당되는 비율만큼 수평 방향으로 힘의 크기를 받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거든 지금. 맞냐? 그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만약 10.2N이면 이거 이제 8.2N으로 환산이 가능하거든. 계산해 보면.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의 어떠한 이런 힘의 전달은 결국은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어떠한 물체에게 일률의 효과를 가져다니는 효과란 말이야. 일률, 그지?
인류를 가져다주는 효과 아니냐. 우리가 인류의 크기를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이제 FV로 이제 가해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어떤 물체에게 가해지는 힘이 있고 그 물체가 속도를 갖게 된다면 그것이 곧 인류이고 인류는 단위 시간당 그 물체에게 공급한 에너지 양을 의미한단 말이야. 그래서 두 물체가 에너지, 운동 에너지 전환이 되게 된다면 이런 관계에 의해서, 그치? 그래 안 그래? 에너지의 크기가 증가한다는 형태로 써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아는 대로 그냥 아는 대로 단순히 B의 위치 에너지의 감소량만큼 AB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렇게 써놔도 답에서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없지만 조금 더 아까처럼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좀 더 부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그림까지 나타내가지고 막 그리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 좀 분석을 하라는 의미에서. 그지? 단순히 1번, 2번처럼 그냥 속력 크기 비교하고 80줄만큼의 위치 에너지 양 구하라고 이렇게 복잡한 형태의 문제를 지금 출제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 안 그래? 3번에서 뭔가 요구하는 게 있었을 거라고. 그러한 내용들로 해서 적어주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32번. 역시 한국 문제입니다. 그죠? 네. 한국 문제는 무려 6문제, 6개의 소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부 다 소수령입니다. 전부 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 6문제를 제대로 소수하려면 1시간 이상 걸리겠지. 그래서 실제 한가형 문제들 보면 3시간 반씩 시험 시간을 주는 이유가 문제 하나하나 이렇게 다 소수형이라서 그러고, 소수를 할 때는 내가 알고 있는 사항들을 최대한 많이 좀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 철수하고 영희말을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시면요, 장대 높이뛰기, 뭐 넓이뛰기, 높이뛰기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스포츠 종목에 대한 과학적 원리에 대해서 지금 둘이서 토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사람이 달려와 도움닫기를 하여 높이뛰기를 할 때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모두 전환된다고 가정하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높이가 얼마인지 계산하는 과정을 써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되냐 이거? 그냥 잘 구하면 되죠. 운동 지금 얘가 그 평균 얘가 100m를 10초에 뛴대. 얘 속도 얼마란 얘기예요? 10m/s라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2분의 1 m 10의 제곱은 m g h 이걸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중력가속도를 10으로 하라 그래 있으니까 h는 5m밖에 안 나와요. 이건 뭐 어렵지 않게 1번을 풀 수 있을 것 같고. 2번 같은 경우는 장대 재료가 금속, 대나무, 유리, 섬유로 바꾸게 되면서 높이뛰기 기록이 변화했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재질을 바꾸는 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질량. 좀 더 가벼울수록, 그지? 밀도. 좀 더 가벼울수록 더 높은 효율을 가져놓을 수 있겠지, 그지? 가벼우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두 번째는 장력이 아니라 이제 이런 걸 복원력이라고 그래요. 아, 보관요. 예. 그러니까 그 이런 탄성체들 같은 경우가 이제 모양이 변화했을 때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복원력은 재질에 따라 다 다르단 말이지, 그게. 그래서 요즘 물질 같은 경우는 그 복원력도 크고 견고하고 가볍고 이런 새로운 물질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장대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유리한 점이 있다라고 서술해 주시면 되는 거고. 3, 4, 5, 6번 같은 경우는 장대 높이는 끝까지 속력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데, 반대로 높이뛰기 같은 경우는 점프하기 전에 속력을 줄이는 게 더 유리하대. 그 이유가 뭐겠느냐, 이제 그런 건데, 이거 말 그대로 진짜 이제 상상의 영역이지, 그지? 그러니까 이제 장대 높이뛰기 같은 경우는 내가 달려가서 어떻게 해요? 폴을 꽂지, 그지? 바닥에다 꽂은 다음에 내 수평에 대한 운동 에너지를 누가 전환시켜줘? 내가 이 탄성체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전달하는 과정이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렇기 때문에 수평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유리합니다, 이를 전달하는 게. 근데 반대로 높이뛰기는 얘기가 다르지. 가고 있다가 내가 수평 속도가 존나 빨리 뛰고 있어. 그럼 이거 갑자기 수직 성분의 높이로 전환시킬 수 있냐 이거? 어렵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때 가다가 속도를 조금 줄여서 이 위쪽 수직 방향에 대한 속도 성분의 전환을 좀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스포츠 이론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스포츠 과학과를 나온 사람도 아니고.
어쨌든 그렇답니다. 알겠죠? 그런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냥 높이뛰기를 할 때 기록이 장대 높이뛰기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이유는 효율 때문에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장대에다가 내가 갖고 있던 에너지를 그대로 전달하는 경우하고 그지? 내가 갖고 있던 운동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 전환하기 위해서 방금도 얘기했지만 속도를 줄여야 되고 그지? 그래 안 그래? 방향 전환에 대한 에너지 전환율도 떨어지고 이제 그러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점프를 할 때 팔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뛰는 게 유리하냐 아니면 이렇게 뛰는 게 유리하냐 지금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럼 뻔하지. 팔을 아래에 있다가 위로 올리면서 뛰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질량 중심. 그렇지. 질량 중심이 위로 올라가는 현상 때문에 그런 거지. 그지? 그래 안 그래? 팔을 이렇게 위로 올리면서 뛰는 게 훨씬 더 멀리 날아간답니다. 해보세요. 진짜 그렇지. 이제 체육 시간 배웠습니다. 예, 질량 중심의 이동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상태로 미안해. 역시 뒤로 젖히는 것도 그런 같은 이유인 거고요. 그 다음에 투포안을 던졌을 때 날아가는 수평거리를 채도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영희의 말을 근거로 해서 해라 그랬는데 영희가 아까 얘기한 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때는 그 도착점의 높이가 어떠냐에 따라 다르대요. 도착점의 높이가. 그래서 도착점의 높이가 지금 높은 경우에는 45도보다 크게 해서 던져야 되고 반대로 낮은 경우에는 40보다 작게 해서 던져야 되는 뭐 그런 상황으로 해석이 된답니다. 네, 도착 지점의 높이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6번까지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네. 한가형은 좀 그렇지. 그냥 그래. 문제가 이렇게 좀